안녕하세요. 빛나는 제이입니다. 공개 도면 3번 자원봉사 전체 풀이 해볼게요. 도면 3번은 난이도가 하 정도이고 해보시면 어려운 거 없이 쉽고 재미있을 겁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눈으로만 학습하셔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눈 결정체 오브젝트가 몇 개 있습니다. 이런 모양들은 일러스트로 한번 만들어 보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포토샵 실행하시고요. 캔버스 사이즈는 166에 246입니다. 해상도는 200으로 했어요. 도면 3번은 포토샵 비중이 그닥 크지 않고 이미지도 개수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해상도 200으로 해도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지금 그리드 배치까지 이렇게 해둔 상태고요. 제가 매번 그리드 만들라고 강조하고 알려드리면서 마지막에 그리드 삭제하는 거는 매번 생략하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독학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놓치기 쉽거든요. 완성 후 저장하기 전에 그리드 삭제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드 이렇게 배치하시고 이왕이면 그냥 그리드 삭제라고 이름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름을 이렇게 저장을 해버리면 나중에 여러분 시험 치실 때도 그리드 삭제하는 거 이게 눈에 보이니까 까먹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름 바꾸시고 자물쇠 고정하시고 하나 더 해볼게요. 레이어 색상 변경 레드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러면 눈에 더 잘 띄죠. 까먹지 않겠죠.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드 출력이 실격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감점 요인이 크기 때문에 불합격될 요소의 비중이 큰 건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연습하실 때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 치시는 날 손등에라도 이렇게 적어 가세요. 가는 내내 까먹지 않도록. 이렇게 그리드 배치했고요. 한번 도면 보면서 어떤 작업부터 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배경부터 살펴보세요. 배경은 이미지가 아니죠. 만약에 배경에도 이미지가 배치가 되어 있으면 먼저 이미지 01, 이미지 02를 찾으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 이미지 01의 지시사항을 보시면 그냥 이미지 삽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배경은 눈에 보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색상이 섞여 있어요. 그라데이션을 했을 확률이 높고요. 지시사항 보시면 여기는 없죠. 왼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 배경에 관한 설명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2번이에요. 보시면 배경 색상 2개 나오고 또 둘, 넷, 여섯, 7개 색상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색상들을 자유롭게 표현해서 이렇게 느낌만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유롭게 표현, 이게 중요합니다. 똑같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할 필요 없이 이런 표현만 약간 블러 처리된 느낌. 여기 보시면 원형 빈망울 패더 효과 적용이라고 했죠. 이 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뭐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지만 저는 포토샵으로 정말 쉽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배경 작업부터 한번 해 볼게요. 배경 전체 색상부터 깔아야 됩니다. 배경 색상 2개 나와 있죠? 전경색, 배경색 하나씩 입력할게요. 이렇게 전경색, 배경색 입력했고요. 저는 레이 하나 추가할게요. 추가해서 여기다가 그라디언트 툴 선택해서 옵션 바의 색상 확인하시고요. 지금 배경색은 그래도 이렇게 똑같이 해주는 게 좋겠죠.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색상을 넣어주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색상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이 나머지 7개 색상 원형 빈망울 패더 효과 한번 만들어 볼게요. CC 버전이신 분들은 전경색 더블 클릭해서 색상 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C80, MC, Y50 그리고 C15,
20, 70 이렇게 하나씩 입력을 합니다. 색상 7개를 하나씩 입력을 했고요. CC 버전이신 분들은 스와치 패널을 한번 열어보세요. 스와치 패널 열어보시면 금방 등록한 색상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열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최근 사용한 색상입니다. 최근 사용한 색상 목록에 이렇게 하나씩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 색상이고요. 그런데 스와치 패널이 CC 버전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CC 버전 아니신 분들, CS6 이하이신 분들은 스와치 패널이 좀 다를 거예요. CS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색상 추가해서 하나씩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색상 하나씩 일일이 작업을 하시고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작업해 볼게요. 레이어 하나 추가하고 여기다가 색상 하나씩 넣어 볼 건데 저는 브러쉬 툴을 사용할 겁니다. 브러쉬 툴 클릭하시고요. 옵션 바에서 여러분들은 소프트 라운드 브러쉬를 선택을 하세요. 소프트 라운드 브러쉬를 선택해서 이 사이즈와 하드니스 값을 조절을 해서 이렇게 원형 빈망울 패드 효과를 넣어줄 겁니다. 캔버스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지금 보이시는 동그란 원 형태 보이시죠? 이게 지금 실제 크기고요. 크기 변경하실 때 빠르게 하시는 방법은 키보드에 대괄호, 왼쪽 대괄호를 누르시면 브러쉬 크기가 작아지고요. 오른쪽 대괄호를 누르시면 크기가 커집니다. 이렇게 사이즈 조절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 캔버스에서 바로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이렇게 브러쉬 옵션 창이 뜨죠. 여기서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하드니스 값을 일단 0으로 해서 브러쉬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브러쉬 최대한 크게 해서 지금 블랙 색상입니다. 전경색 블랙으로 했어요. 블랙을 어떻게 넣어줄 거냐면 이렇게 한번 찍어주고 이런데 군데군데 하나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대로 두시면 안 되죠. 이 레이어 블렌딩 옵션을 변경을 할 겁니다. 스크린도 괜찮고요. 저는 조금 진하게 배경색을 좀 진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오버레이 클릭하시고 오퍼시티 값 조절합니다. 이런 식으로 블랙 색상은 이렇게 오버레이 넣어서 색상을 좀 진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 색상 하나씩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색상 브러쉬 크기 조절하시고 여기 한번 찍어주고 여기 한번 찍어주고 지금 색상 바뀌는 거 보이시죠? 지금 오버레이로 되어 있거든요. 요런데 똑같이 하실 필요 없어요. 요런데 한번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색상 해결을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색상 회색인데요. 레이어 하나 추가할게요. 여기에서는. 그리고 또 브러쉬 크기 조절합니다. 여기 한번 찍고요. 이번에는 하드니스 값을 조금 올릴게요. 올리면 이런 식으로 경계가 더 드러나 보이죠. 이렇게 한번 해주고 이 부분은 블렌딩 옵션을 소프트 라이트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하나 또 추가할게요. 이번에 또 다른 색상. 자, 이거 하늘 색상인데요. 하늘색은 어떻게 넣어줄 거냐면 자, 브러쉬 줄이고 그다음에 하드니스 값 좀 올릴게요. 여기 하나 찍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하나 찍어주고 크기 조절해서 그다음에 하드니스 값 또 변경하고 사이즈 변경하고 이렇게 하나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블렌딩 옵션을 오버레이, 소프트 라이트. 여기는 블렌딩 모드를 소프트 라이트로 하고요. 오퍼시티 값을 좀 약하게 넣어줄게요. 색상이 너무 도드라지지 않게. 자, 이런 식으로 레이어 하나 또 추가할게요. 그 다음 색상 하나 더.
하드니스 값 좀 올릴게요. 하드니스 값 올리고 사이즈 약간 줄여서 이렇게 하나 넣고 하드니스 값 좀 줄여서 여기 하나 넣고 브러쉬 크기 줄여서 이렇게 하나 찍어주고 하드니스 값 아예 줄여서 여기 하나 찍어줄게요. 그 다음에 블렌딩 모드 변경 한번 해볼게요. 라이튼도 괜찮고 스크린도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 스크린으로 할게요. 스크린으로 하고 오퍼시티 값 조절하고 이렇게 또 찍어주고 더 필요하면 또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또 레이어 하나 추가할게요. 이렇게 겹치게 한번 찍어 볼게요. 하드니스 또 올려서 사이즈도 좀 올리고 이렇게 찍고 여기도 블렌딩 모드 변경 라이튼으로 하고 여기 옵션 값 좀 조절해 볼게요. 마음에 안 들면 또 이렇게 삭제하시면 됩니다. 레이어 하나 다시 추가하고 이렇게 겹치고 하드니스 값 줄여서 이런 데 또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다시 블렌딩 모드 변경하고 오버레이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옮겨서 수정을 또 할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색상 하나 더 이제 하나 남았어요. 레이어 하나 추가하고 브러쉬 잡아서 하나 찍고 하드니스 값 좀 조절해서 사이즈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나 찍고 이렇게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블렌딩 모드 또 변경하고 소프트 라이트하고 오퍼시티 값 좀 조절해 볼게요. 그리고 변경 좀 이런 식으로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브러쉬 툴을 사용해서 쉽게 배경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배경이고요. 자, 이 부분이 브러쉬 작업한 레이어들입니다. 레이어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레이어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복잡해지기 때문에 단순화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렇다고 이 레이어들을 병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컨트롤 E를 사용하거나 마우스 우클릭해서 머지 레이어를 해주시면 이 각각의 레이어에 들어간 블렌딩 모드를 무시하고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건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럴 때는 그냥 컨트롤 G를 사용을 해서 그룹 폴더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룹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폴더 하나 생성되고 이 안에 지금 레이어가 이렇게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지금 만들어진 이 폴더 있죠? 이 폴더 자체의 오퍼시티 값을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효과가 또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효과가 너무 강하다 싶으시면 이 오퍼시티 값을 좀 줄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배경 작업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미지 01은 여기 삽입을 하고 이미지 02, 03, 04는 불러온 다음에 오브젝트, 연탄 모양 오브젝트네요. 이 오브젝트 안에 마스크 적용을 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스크는 클리핑 마스크가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이미지는 필터 효과까지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지 불러오기 전에 이 오브젝트 먼저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왼쪽에 보시면 이 모양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 만들어서 포토샵에 가져와서 배치하고 또 이 오브젝트는 이 아래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일러스트 실행해서 먼저 만들어 볼게요. 저는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고 여기에 중심점을 기준으로 만들어 볼게요. 가이드라인 만드실 때 기존에 있던 이 그리드에 방해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자, 원 클릭하고 면 색상만 넣어 줄게요.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작은 원을 하나 만듭니다. 하나 만들고 이동툴 선택하고 이 오브젝트를 복제해서 위로 하나 배치할게요. 간격 잘 보시고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똑같은 위치로 위로 하나 더, 이럴 때는 컨트롤 D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3개를 만들었는데 이 3개는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 3개, 가운데 있는 원이고요. 그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 원은 이렇게 회전 복제를 시켜줍니다. 두 번째 원 선택하고요. 이럴 때는 로테이트 툴 클릭하시고 중심점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Alt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클릭. 그다음에 회전 복제를 해야 되죠. 여기 보시면 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그러면 각도는 360 나누기 6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카피해 주시면 됩니다. 카피. 그다음에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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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로 두 번째 원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원 또한 회전 복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로테이트 툴 클릭하고 중심점 여기고요. Alt키 클릭. 자, 이번에 앵글 각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입니다. 360 나누기 12 이렇게 하고 카피. 그다음에 컨트롤 D로 반복 작업.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바탕으로 들어가는 큰 원 하나 만들게요. 원 잡아서 중심에서부터 Alt, Shift 키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 정도 만들고요. 다음 만들어준 원 다 선택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잘 보시면 원만 선택된 게 아니에요. 가이드라인, 세로, 가로 가이드라인까지 다 선택이 됐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제가 가이드라인을 락을 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이드라인 만들면 자동적으로 락으로 잠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선택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뷰 메뉴, 가이드, 락 가이드, 가이드라인을 잠금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선택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 이렇게 만든 원 다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패스파인더에서 빼기를 해줄 건데 이 작은 원들을 빼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두 번째 아이콘 빼기를 해주시면 경고창이 뜹니다.
이렇게 경고창이 뜨는 이유는 마지막에 만든 이 큰 원 있죠? 큰 원의 위치가 잘못됐어요. 맨 뒤로 가게 배치를 해줄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왼쪽 대괄호 이렇게 눌러주시면 맨 뒤로 간 건데 지금 색상이 똑같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색상 변경해 보시면 이렇게 맨 뒤로 간 거 확인되죠? 이 상태에서 패스파인더에서 두 번째 아이콘 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색상은 K95인데 사실 색상 변경할 필요 없죠. 클리핑 마스크 처리를 해줄 거니까 어차피 그림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색상 변경은 할 필요 없고 이대로 가져가면 되고 크기만 약간 줄일게요.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 건 이 아래쪽에 들어간 오브젝트 완성해서 가져갈 거거든요. 자,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복제해서 사용할게요. 지시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연탄 배경 K100. K100의 오퍼시티 값이 80이네요. 그러면 연 색상을 K10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속성창에서 오퍼시티 값을 80으로 변경한 다음에 복제하고 배치하겠습니다. 크기 수정하고 이렇게 하나 만들고 두 번째 들어가는 오브젝트 이렇게 복제를 하는데 약간 위치가 다르죠. 약간만 내려주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겹치게 요 사이 이렇게 약간 겹치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크기 조절 다시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지금 반복되어서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이 두 개가. 그러면 옆으로 한번 이렇게 또 복제를 해주고 이렇게 겹치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겹치네요. 다시 한번 배치할게요. 여기서는 또 그대로 또 이렇게 배치하고 컨트롤 D 한번 할게요. 개수 한번 확인할게요. 2, 4, 6, 7개. 뒤에 있는 거 하나 지우고 그 다음에 이거 포토샵으로 복사해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복사해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연탄 아래쪽에 있는 연탄 오브젝트는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가 들어갈 오브젝트 위치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오브젝트 배치했고요. 클리핑 마스크 이미지가 들어가야 될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름을 좀 변경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미지에 맞게 4, 3, 2 이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미지 234를 캔버스로 바로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해서 엔터 해주고 하나씩 이제 넣어야죠. 이미지 4번부터 컨트롤 T 한 다음에 위치 잡고 엔터하고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 오브젝트랑 이미지 레이어 사이를 Alt키 눌러서 클릭.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의 크기나 위치를 바꾸고 싶으실 땐 이미지 4 레이어를 컨트롤 T 하시고 이렇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 3, 이미지 2 하나씩 넣어주고 컨트롤 T로
이렇게 잡아주고 이미지 2도 컨트롤 T 한 다음에 위치 잡고 지시사항 한번 살펴볼게요. 이미지 3, 4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필터 효과를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지가 약간 흑백으로 보이죠. 지금 여기 들어간 필터가 하프톤 패턴 필터입니다. 이 하프톤 패턴 필터는 정경색과 배경색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흑백으로 보이기 위해서 색상 값을 초기화 시켜줍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필터 갤러리 적용을 해주면 돼요. 이미지 레이어에다가 해야 합니다. 오브젝트 레이어에 하면 안 돼요. 이미지 공사부터 먼저 해볼게요. 필터 갤러리, 스케치 폴더로 가서 하프톤 패턴 필터를 적용을 합니다. 여기서는 패턴 타입을 도트로 해주시고 사이즈 변경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컨트라스트 값도 좀 조절을 해서 비슷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미지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필터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저는 이 필터를 복제해서 사용을 할게요. 이 필터 이름 부분에서 Alt키 누르시고요. 드래그해서 이미지 3에 한번 복제, 그리고 다시 Alt키 눌러서 이미지 2에 한번 복제,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할게요. 그냥 드래그해서 가져가시면 이동이고요. 복제를 하려면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해야 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옵션 값을 변경을 하려면 또 마찬가지로 필터 갤러리 이름 부분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준다고 끝이 아니네요. 여기 잘 보시면 각 오브젝트마다 레이어 배치 순서가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이미지 02가 들어간 레이어가 맨 앞으로 나와야 돼요. 이미지 02 레이어. 그러니까 이 두 개 레이어 선택해서 맨 위로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그리고 04, 이미지 04가 들어간 이 오브젝트는 맨 뒤로 겹쳐져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선택하고 이미지 03 아래로 내려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잘 보시고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끝났습니다. 여기. 그 다음 이미지 01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 01 가져와서 중앙에 넣고 필터 넣고 외부 광선 효과까지 해야 됩니다. 이미지 01. 이미지 01은 배경 작업을 해야 돼요. 배경 제거 작업을. 그래서 캔버스로 바로 드래그 하지 마시고요. 따로 포토샵에서 열어줍니다. 이렇게 열어준 다음에 CC 버전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사용을 할 거고요. CS 버전이신 분들은 올가미, 자석 올가미 툴을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사용을 해서 편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자, 이렇게 영역이 잡히죠.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시간 좀 걸립니다. 그다음에 점선 테두리 보이죠? 점선 테두리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눌러서 이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거는 X 할게요. 그다음에 이동 툴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T 하시고 위치 잡습니다. 위치 크기 변경. 이렇게 위치 잡아주고 자, 필터를 적용해야 되네요. 필터는 앞에서 사용한 필터랑 똑같은 거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을 할게요. 얘를 복제해서 가져올게요. Alt키 눌러서 이렇게 가져오는데 지금 보시면 마우스 포인트 모양 보시면
금지 모양이 떠 있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레이어 속성이 달라서 그래요. 지금 이미지 4 레이어는 스마트 오브젝트고요. 이미지 1이 들어가는 레이어는 일반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레이어를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형을 하시고요. 아니면 그냥 필터 갤러리 가셔서 직접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형을 해서 얘를 복제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 필터 갤러리 더블 클릭해서 또 값 수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지 모양은 똑같은데 좀 밝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필터 처리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시험장에서는 뭐 큰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지 밝기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으니까 뭐 적당히 그냥 입력을 해줄게요. 이렇게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하나 더 해야 하죠. 외부 강선 효과. 지금 여기입니다. 레이어 8. 더블 클릭, 레이어 오른쪽 빈 곳에서 더블 클릭. 그럼 레이어 스타일 창이 뜨죠. 여기서 아우터 글로우 체크하시고요. 강선 한번 볼게요. 강선은 흰색이고 좀 넓게 퍼지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좀 크고요. 그래서 여기 색상 뭐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사이즈랑 스프레드 값 확장을 좀 시켜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아우터 글로우 보시면 지금 제가 가진 이미지 도면에서는 좀 지글지글한 노이즈가 낀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또 시험장에서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약간 노이즈가 낀 것 같이 지글지글한 느낌이 있으면 여기서 노이즈 값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적용을 하세요. 저는 일단 제로로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부 강선 효과까지 넣었습니다. 이미지 01에 해당하는 지시사항들은 끝이 났어요. 연탄은행 문자 삽입. 이 부분은 포토샵에서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타입 2 선택하시고요. 글자 한번 입력해 볼게요. 탄은행. 그 다음에 옵션 바에서 문자 패널 열어주시고요. 패널 열어서 글꼴 찾을게요. 글꼴은 약간 고딕체처럼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시험장에는 나눔 고딕이란 이런 게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고딕, 맑은 고딕으로 선택을 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볼드 속성을 넣어줄 겁니다. 글자 색상은 흰색, 그 다음에 컨트롤 T로 그냥 글자 크기 변경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요. 왜곡 효과 한번 넣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옵션바에서 여기 월프 텍스트 해줍니다. 문자 변형. 여기서 스타일을 아크 모양은 아니에요. 아크 모양은 부채꼴로 이렇게 확 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하게 펴지는 아치 모양을 해줄 겁니다. 아치 모양을 해주고 밴드값 반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컨트롤 T 해서 위치 변경 다시 할게요. 크기 변경. 이렇게 엔터. 그러면 연탄은행까지 했어요. 나머지 보면 뭐 눈 결정체, 하트 모양, 글자, 여기 로고 부분, 손 이런 것들은 다 일러스트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일러스트 작업 계속 할게요.